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종합위험 시설 작물에 관련된 강의 영상이고요. 일단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시설 작물과 버섯 같은 경우에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시설 작물과 버섯 같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그런 계산 방식은 본질적으로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총 생산비를 경과비율 그리고 피해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 종합위험 시설 작물과 버섯에 대한 그 보험금 지급 방식인데, 이 총 생산비라는 것이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로 계산이 되어진다.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그런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계산을 했는데, 이 시설 작물과 버섯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해줘서 총 생산비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경과비율과 피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한다. 이 경과비율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수학 전엔 준비기 생산비 개수인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이건 생장기죠.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분의 생장일수. 수확이 개시된 후부터는 1 마이너스 표준 수확일수 분의 수확일수로 경과비율을 계산하는 건 똑같다. 우리가 배웠던 그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경과비율을 계산을 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작물과 버섯 둘 다 동일합니다.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여기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까지 해주면 이게 피해율이 된다. 우리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과 피해율도 동일하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반은 이 시설 작물 플러스 버섯에 관련된 핵심 내용 반 이상은 이해를 하신 거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험의 목적은 당연히 시설 작물이겠죠. 시설 작물 플러스 버섯. 그런데 이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버섯 재배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가입해야지만 이 시설 작물이나 버섯 그리고 부대 시설 같은 것들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물이나 농업용 버섯 재배사를 반드시 가입을 해야지만 이런 작물들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 조건부터 좀 보시면은 시설 한 단지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시설 한 단지로 가입을 해야 되고, 1번부터 좀 보시면 단지 내 해당되는 시설 작물은 전체를 가입해야 하며 일부 하우스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가 없다. 이 어떤 그런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방지의 그런 목적일 수가 있죠.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이 된, 피해에 좀 취약한 작물들만을 선택해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 이 내용입니다. 자, 2번 연동 하우스 및 유리 온실 한동이란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동 하우스나 유리 온실 한동이라는 건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이런 것들로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뭐 요렇게 가로놓기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만약에 뭐 가로넣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좀 유리하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한 단지 내 단동, 연동, 유리온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개별 단지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뭐 단동, 연동, 유리온실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면은 구분을 지으라는 얘기죠. 자, 최소 가입 면적은 단동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00제곱미터고 연동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300제곱미터. 유리 온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면적이 가입 기준 미만인 경우 인접한 경지의 단지 면적과 합하여 가입 기준 이상이 되면 한 단지로 판단하여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답은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 시설 및 작물을 가입할 수가 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대상 품목은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를 포함해서 이거를 가입을 해야지만 부대 시설과 시설 작물 및 버섯 작물을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 시설 작물 23품목 그리고 버섯 작물 4품목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장 방식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자,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자, 요렇게 곱해줘서 이게 결국엔 생산비가 되죠. 총 투입된 총 생산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한다. 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하는 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재해 플러스 조수해 플러스 화재 요렇게 종합위험이라 함은 요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종합위험인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작물이죠.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통약관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 자연재해 플러스 조수해예요. 보통약관. 그럼 화재는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해준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장하는 재해 작물 아래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입은 손해로 보상을 해준다. 자, 1번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때에 작물 피해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요. 자, 2번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 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뭐 이런 거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물이 피해가 입어서 작물이 70% 이상 피해가 발생을 하여서 그 작물 전체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인정을 해준다.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농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설 작물이나 버섯에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자, 3번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물의 피해로 인정을 해준다. 자, 4번 시설재배 농작물에 조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작물 손해로 인정을 해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화재의 경우 특약으로 보장을 한다. 요 좀 다른
다른 품목들과 다른 보장 방식과 약간 구별되는 점이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또는 버섯 중 가장 높은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10% 단위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한다. 이 얘기는 뭐 이게 하우스 한 동이라 치면은 여기에 이제 한 작물만을 재배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한 두 작물 뭐 예를 들어서 세 작물 요렇게 뭐 재배 중이라고 칩시다. 요렇게 재배 중이라고 쳤을 때 이 두 작물 뭐 세 작물 중에서 가장 높은 가액 이 가장 높은 가액이라 하면은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가 되겠죠.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생산비도 어느 정도 높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도 어느 정도 높고 재배 면적이 이 하우스에서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의 보험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 작물 플러스 버섯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보장재해로 한 사고마다 한 동 단위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자, 우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계산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면서 보험금 계산을 했는데, 이 시설 작물과 버섯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고 대신에 소손해 면책금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자기 부담금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소손해 면책금이라는 건데, 이 소손해 면책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은 보험금을 전액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보험금이 이렇게 계산을 한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소손해 면책금이다. 시설 작물과 버섯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자기 부담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손해 면책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 부담금처럼 차감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한 그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면 10만 원 이하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이 보장이 되느냐 아니면 면책이냐, 보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조사의 기준. 한 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준다. 평가 단위는 당연히 목적물 단위로 한다. 동일잡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 동일잡기 작물의 이전 사고 피해를 감안하여 피해를 산정을 한다. 이게 중복 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평가 시점은 피해의 확정이 가능한 시점으로 한다. 조사의 기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좀 요런 것들이 있다, 요런 것들을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숙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품목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은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고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무더워지는데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마지막
마지막까지 꼭 완주해서 좋은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모두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